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였던 경주 에이펙이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주말에 진행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나란히 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담부터 친교, 만찬까지 내내 함께한 두 정상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의 한 구절을 읊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를 두텁게 만들어주신 한중 관계의 주역들이십니다. 시 주석은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통일신라 최고 문인 최치원의 시로 화답했습니다. 挂席扶沧海长风万里通的名句。如今中韩友好继续焕发出生机和活力。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됐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습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가까운 두 나라가 공감대를 먼저 이룬 건 경제와 민생 분야입니다. 한중 두 나라는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혁신 창업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고위급 소통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 틀어졌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출발선에 놓인 셈입니다. 한한령도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레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만찬장에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 이창호 구단, 시 주석이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돼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분야에선 좀 더 셈이 복잡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이웃 중국과도 협력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경제 문화 분야 복원에 더 초점을 맞추며 균형점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미국, 중국, 일본처럼 우리와 주로 교역을 해왔던 나라들뿐 아니라 캐나다와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들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에이펙에 참여한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만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카니 총리는 안전모를 쓰고 최근 진수된 장영실함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12척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을 독일 기업과 함께 적격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La Corée est une des plus importantes partenaires pour le Canada dans le secteur de défense, du commerce, la culture, tous les domaines.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이어가며 캐나다를 상징하는 빨간 한복을 입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공개 회담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의지를 적극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경주에서 한화오션 경영진을 만나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잠수함을 유지, 보수, 운영하는 MRO 사업의 협력 방안과 한화 측이 잠수함 지휘관을 필리핀에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됐습니다. I believe that these continuing exchanges will be much improved. 이 밖에도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는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1,700명의 기업인들이 참여했는데 기업 차원에서 약속한 투자만 해도 모두 13조 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순직 해병 특검의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등 최상병 사건 수사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에 앞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직 공수처 수사 1부장으로서 공석이던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신 적 있으세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담당 수사팀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계자 소환 일정을 보고했지만 김 전 대행 등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월 무렵 내부 회의에서는 총선 전까지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수사팀이 총선 전 소환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김 전 대행 등 윗선이 가로막은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조사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특수통 검사로 알려진 김 전 대행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3년 대검이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을 이끈 당시 여주지청장 윤 전 대통령의 중징계를 추진하자 내부망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대행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통령실 등 외부와의 소통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